이번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자료 구조죠.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일단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섹션 04번으로 만들 거고요. 스택 앤 큐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앤 큐. 자, 그리고 EX01번부터 서브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이거 다 소문자로 다시 바꿀게요. 스택 앤 큐, 그 다음 EX01이라고 만들 거고, 첫 번째 거는 스택 메서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택 메서드. 자, 스택 메서드는 메인 일단 추가할 거고요. 스택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5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구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죠. 리포 구조라고 하죠. Last in, first out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먼저 들어간 것들은 제일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5개의 메소드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이 5가지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우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이것도 제네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타입을 전환해 줘야 됩니다. 자, 인티저라고 할 거고요. 스택, new 스택. 자, 여기 뭐 생략 가능하지만 인티저라고 써줄게요. 자, 생성자 출력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자, 이렇게 자신만의 생성자를 가지고 자신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배우신 거대로 얘기하면 리스트를 먼저 배웠고 셋을 먼저 그 다음에 배웠고 그 다음 맵을 배웠습니다. 지금 스택을 배우시고 계시고 다음에 바로 큐를 실습을 할 텐데 이 5개 중에서 스택만 유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클래스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메서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푸시입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를 여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제네릭이 타입 선언됐으니까 이때는 인티저만 들어갈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 타입으로만 당연히 입력이 가능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실제로 얘네들은 각각 자기가 집어넣은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나서 리턴되는 타입을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집어넣기만 해볼게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저 참조 변수에다가 푸시라고 하는 명령으로요. 2를 호출했습니다. 자, 스택.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3, 7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2, 5, 3, 7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가 지금 나는 2, 5, 3, 7로 집어넣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조에서 2가 제일 바닥에 5, 3, 7 뭐 이런 순서로 지금 저장이 되겠네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뭐 이렇게 훔쳐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원소의 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출력대, 내가 만약에 이걸 꺼내게 되면 다음 꺼낼 대기 1번, 다음에 데이터를 꺼낼 때 튀어나올 대기자 1번 데이터를 이렇게 누군지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그 참조 변수에 픽이라고 해가지고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엔 뭐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럼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올 놈이 누구죠? 제일 먼저 들어간 건 2번이고 제일 나중에 들어간 건 7번이니까 7번이 다음 대기자로 0번 순으로 대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나갈 준비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를 한번 구해볼게요.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여전히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오른쪽으로 좀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냥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꺼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4개 들어갔고 데이터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데이터의 개수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가 각각 몇 번째 순서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서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오브젝트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5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서치의 데이터의 출력은요, 서치의 결과는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몇 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1번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소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하고 나서 스택에다가 search. 저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7번 먼저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3번, 5번, 5번, 2번, 9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올 놈이 누구죠? 1등, 얘가 지금 제일 나중에 들어갔고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나올 것들은 1번, 2번, 3번, 4,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치라고 하는 것이 리턴하는 값은요, 등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으로 나올 겁니다. 2등, 3등, 4등. 자, 그런데 9라고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9는 실제로 스택 메모리 안에, 이 스택 안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때는 결과값을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되면 그건 데이터가 없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팝이라고 하는 데이터 메서드를 사용하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꺼내니까 그 원소의 타입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ysout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을 하고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팝 하고 나서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1등, 2등, 3등, 4등 그 등수의 순서대로 서치에서 본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7이 나올 거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4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4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꺼내면 저기에 순서대로 서치의 순서대로 출력이 그대로 될 겁니다. 여기는 마지막은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7 여기 두 번째 게 3이네요. 7, 3, 5, 2 순으로 7 여기가 3 아까 잘못 썼네요. 7, 3 7, 3, 5, 2 예,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게 써서 7, 3, 5, 2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7, 3, 5, 2 이 결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empty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택 메모리가 비어져 있느냐, 비어져 있지 않느냐, 그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empty, 불리언 값으로 리턴을 할 거고요. empty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지금 스택이 비어져 있는지 비어져 있지 않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empty. 자, 그럼 얘는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할 테니까요. 지금 다 비었잖아요. 팝을 4번 다 써가지고 다 모두 다 출력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false, true가 나오겠네요. 다 비어져 있다고 마지막에 true가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좀 한 줄씩만 띄울게요. 너무 좀 보기가 힘들어서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의 출력인지를 보기가 힘들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푸시 데이터 4개 집어넣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픽하고 사이즈를 출력한 게 7, 4고요. 여기에서 지금 서치 값으로 각각 5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나올 순서대로, 나중에 들어간 순서대로 등수가 1, 2, 3, 4번 매겨져 있는 게 결국엔 서치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를 찾게 되면 마이너스를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푸시에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놈이죠. 그럼 꺼낼 때는 leaf 구조, last in first out이니까 나중에 들어간 것이 순서대로 먼저 나올 겁니다. 7, 3, 5, 2 순서로 나올 거고요. 데이터 다 꺼냈습니다. 텅텅 비어져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empty입니다. empty가 true면 텅텅 비어 있다는 소린 거고, empty가 false면 아직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택 자료 구조, leaf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5개의 메서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5개의 메서드들은 스택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5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스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Q라고 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컬렉션 자료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은요, FIFO 구조죠.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도록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의 반대쪽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서브 패키지는 2번으로 만들 거고요. 자, 이름은 그냥 Q 메서드라고 짓겠습니다. Q, 메서드.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자, 보세요. 일단 Q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외 처리가 예외 처리 기능 및 포함.
이게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데이터를 넣거나 읽거나 빼거나가 결국에는 세 가지 동작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각각 한 세트로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 한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기능을 포함시킨 거가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나누어서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외 처리 기능이 미포함됐다, 또 포함됐다라고 할 때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기능이 포함된 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을 때 읽으면 예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없을 때 디폴트 값을 대체해주는 기능만 추가된 게 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Q라고 하는 객실을 만들 거고요. 제네릭이니까 역시 그냥 인티저라고 타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를 1이라고 일단 만들 거고요. New 여기서 이제 객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Q라고 하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일단 Q는 추가를 할 거고,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Q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자식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형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형 클래스가 이미 확인했던 링크드 리스트예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인터페이스도 상속받았고 Q 인터페이스도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 하나 가지고 Q 객체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 놈으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시켰습니다. 이렇게 Q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럼 이제부터 세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처음 만들면 데이터 하나도 없겠죠. 이 상태에서요, 데이터를 읽는 게 엘리먼트거든요. 이 세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작업자 프린트 라인 Q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음 나올 데이터, 다시 말해서 내가 데이터 꺼낼 때 1등으로 나올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켰더니 다시 오른쪽에서 출력시킬게요. 자,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해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발생 위치가 지금 예외 발생 위치가 11번 줄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줄에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니까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외 처리 기능 미포함이란 의미예요. 별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을 때 처리를 하는 방식이 밑에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 나중에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1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짜는 거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추가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add입니다. 이미 리스트에서 했었던 방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Q1에다가 add 하고 나서요. 인티저를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숫자를 추가하면 되겠죠. 3번부터 추가해 볼까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5번. 자, 그러면 Q1이라고 하는 참조 객체는 데이터를 지금 3개 가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구조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3번이 있을 거고, 여기에 4번이 있을 거고, 여기에 5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등수를 따지면 얘가 1등, 2등, 3등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스택에서 피크, 다음 1등이 누군지만 체크를 하는 게 피크라는 메소드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입니다. 엘리먼트입니다. 자,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나올 데이터 누군지 한번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는 겁니다. 꺼내는 게 아니고. 자, 시스템 작업점 프린트 라인, 그 다음에 Q1. 엘리먼트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가 누가 나와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3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엘리먼트의 출력이에요. 출력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1-3. 자, 근데 데이터 꺼내는 거 잘 보세요. 데이터 꺼내는 게요,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자, remove. 자, 근데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그대로 수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remove의 리턴 타입 자체가 내가 저장한 원소를 출력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꺼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5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순서대로 나오니까 3 먼저 나오겠지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작업점 프린트 라인 Q라고 하는 것에서
remove, 여기 지금 오브젝트, 지난번에 리스트 배우실 때 오브젝트를 집어넣거나 인덱스를 집어넣거나 그런 것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remove라고 하는 놈의 매개 변수 없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Q 자료 스택을 이용해서 Q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순서대로 꺼낼 겁니다. 그래서 FIFO 구조로 first in, first out이 구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당연히 누가 나와요? 3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거는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면 마지막 결과는 3, 4,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3, 4, 5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가 다 나왔으면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다 나온 거죠. 그럼 데이터가 텅텅 비었겠네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마지막 줄 주석을 해제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전히 무슨 예외가 발생합니까? No such element exception. 데이터 하나도 없는데 너가 지금 데이터 하나 꺼내달라고 한다. 그래서 예외를 나는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24번째 줄에서 또 예외가 발생한단 말이죠. 프로그램 종료되고. 이게 바로 예외 처리 기능 미포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 다시 말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해결할 때 푸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다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꺼낼 때, 데이터 없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해결해 준 게 바로 밑에 있는 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Q의 메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의 메서드 중에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거 한 세트, 여기 한 세트, 첫 번째 세트라고 이름을 좀 바꿀까요? 첫 번째 세트고요. 얘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할 때 첫 번째 세트는 다 해봤어요. 그러면 add, element, remove. 이번에는 세 가지가 뭐냐면 offer, pick, pull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도 그냥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요. off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아이템. 그럼 내가 데이터 그냥 하나씩 추가할 때 offer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예외 처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다음 데이터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게 아까 에러가 났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픽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픽이라고 하는 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1등 데이터, 다음 나오게 될 데이터가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엘리먼트는 예외 처리 기능이 미포함되어져 있는 세트에 포함되어져 있는 메서드예요. 근데 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 두 번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나야 되겠네요. 예외가 안 나야 되겠네요.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정상 종료가 된 겁니다. 빨간색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뭐 나왔습니까? 널이 나왔습니다. 자, 널이 나온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결국에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데이터 없을 때 읽으면 너를 리턴해라. 그게 결국에는 예외 처리 기능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Q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넣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fer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Q 2번째 offer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3번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5번. 그럼 데이터를 지금 3개를 집어넣은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엘리먼트를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픽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읽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이 타입으로 리턴하겠죠. 내가 읽은 데이터가 뭔지가 원소 타입이랑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Q2의 픽. 자,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3이 나오겠죠. 지금 3, 4, 5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올 테니까 3번이 제일 먼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2-3번에서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메서드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요, 폴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폴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리턴 타입을 2로 리턴할 겁니다. 내가 꺼낸 데이터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Q 두 번째에 폴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데이터를 순서대로 꺼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순서라고 하는 게 피포 구조니까 Q는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3
이라고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4 5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3, 4, 5로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3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텅텅 비어져 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또 꺼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예외 처리 안 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꺼냈는데 또 꺼내려고 하면 여기서 또 예외가 발생했었죠.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데이터 하나도 없으면 뭐 나올까요? 네, 대체값으로 나오겠죠. 그 대체값이 별게 아니고 널이라고요. 그럼 널이라고 하는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널의 의미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Q를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보세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 링크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었습니까? 왼손 오른손 서로 붙잡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는 애초에 인덱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고 있지만 심지어 셋과 맵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드 해시 셋, 링크드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링크드란 말이 붙으면 손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입력 순서랑 출력 순서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Q라고 하는 것을 상속했기 때문에 자료구조상에서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입력한 순서대로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Q의 특징과 결국엔 동일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이번 마지막 예제에서는 Q라고 하는 것과 스택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마지막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자료 구조를 알아보셨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 구조죠. Last in, first out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메서드를 가지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자, Q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세트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3가지씩입니다. 데이터를 넣고, 읽고, 빼고. 자, 그럼 데이터를 넣고, 읽고, 빼고 이렇게 2가지 세트들 중에서 하나는 예외 처리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세트고요. 하나는 예외 처리 기능을 포함한 세트입니다. 포함했다와 포함하지 않았다의 2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읽거나 빼고자 할 때 예외를 발생시키냐 발생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외를 발생시키냐 발생시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경우에는 강제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Q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오퍼, 픽, 폴이라고 하는 요 세 세트를 사용했으면 요 2번째 세트를 사용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가능한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다 끝냈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총 5가지의 자료 구조를 배우신 거예요. 실습해 보신 겁니다. 리스트죠.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셨고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는 구현 클래스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멀티스레드에 안전한 것도 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서 검색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은 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복한 데이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였었습니다. 그러려면 중복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2개가 같은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해쉬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해쉬 관점에서 2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중복 확인 메커니즘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 중복 확인 메커니즘은 해쉬 코드도 동일해야 되고 equals는 true가 나오면 두 객체가 동일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해쉬는 어디에서도 사용했었어요. 맵에서도 똑같이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셋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모든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사용해서 어떤 경우에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동일하고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상관없이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셋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고 나머지는 구현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냐에 따라서 특징이 달랐었습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것은 구형 클래스가 4개가 있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맵이라고 하는 것의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셋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링크드 해시 맵 같은 경우에는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를 가 동일하죠. 링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를 링크드 해시 셋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럼 링크드 해시 셋은 입력 순서, 출력 순서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맵도 동일해지는 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트리 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 셋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키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해시 테이블 같이 멀티스레드의 안전한 구형 클래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스택과 큐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조금 분량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워낙에 중복되는 코드들이 많고 중복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트부터 좀 배우시다 보면 리스트부터 좀 정리하시다 보면 뒷부분은 조금 속도가 되게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조금은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강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더 이상은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다른 쪽, JSP가 됐던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됐던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